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선충에 감염돼 말라 죽어 베어낸 소나무가 40만 그루를 넘어섰습니다. 파쇄기가 부족하다 보니 고사목을 불에 태우고 있지만 안전관리가 허술해 화재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의 월읍 옛 골재 채취장. 구덩이 안에서 소나무 수천 그루가 시뻘건 불길에 타들어갑니다. 모두 제선충병에 감염돼 말라 죽어 잘린 소나무들입니다. 중장비가 쉴 새 없이 고사목을 불구덩이로 밀어넣고 트럭들은 고사목을 분주하게 실어 나릅니다. 그럼 여기 하루에 몇 번 정도 오세요? 고사목이 늘면서 지난주부터 이곳에서도 소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19 소방 차량과 물백 등 화재에 대비한 인력과 장비는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물백은 미리 준비해놔라고 했는데 어저께 들풀 축제 때문에 오늘 거기서 철수해가지고 설치한다고 했고 소방서에는 오늘 가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부터는 거기에 충주해주기로. 하루 제거되는 고사목은 5천 그루. 한천 저류지와 위생 매립장 등 6곳에 배치된 파쇄기는 고작 5대. 파쇄 물량이 넘치다 보니 소각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소각지의 화재 예방 대책은 허술해 자칫 들불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놓고 무용론이 일고 있습니다. 재심의 결정된 개발 사업이 내용 보완도 없이 다시 심의가 이뤄지면서 요식 행위로 전락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150m에 이르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 28개가 들어서는 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지난달 28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봄과 여름철의 해양 생태계와 철새 이동 경로를 추가 조사해 생태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보완하라는 겁니다. 사업자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일주일도 안 돼 보완서를 제출했고 제주도는 12일 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가 요구했던 해양 생태계 추가 조사와 저감 방안에 대해 보완된 내용은 없고 나중에 사업 승인 신청 때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담았습니다. 먼저 동의를 해주고 생태계 조사는 나중에 하겠다라는 거는 그러면 결국 심의위원들이 그 조사 결과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향평가를 지금 하나만한 그런 제도로 좀. 무수천 유원지 주변에 법정 보호종 조류 14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학술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보호종이 한 종도 없다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업자가 보완서와 함께 신청서를 낸 이상 절차를 이행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안 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때문에 서류를 제출한 거 아닐까? 우리가 이거는 부실이다 뭐다 우리가 판단을 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선보전 후개발 방침을 표방한 우금민 도정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형식적인 심의를 강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무용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전남 무안국제공항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제선 노선 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2년 연속 최대 이용 실적을 경신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목포문화방송 양현승 기자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연초부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달까지 이용객이 2만 2천여 명. 개항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했습니다. 오는 31일부터는 유일한 중국 정기 노선인 무안과 상해 간 노선 일정이 월수 목토에서 월수 금토로 변경돼 주말을 낀 3박 4일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대만과 일본, 캄보디아 국제선이 뜬 데 이어 앞으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노선이 상반기 중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5개 도시를 잇는 부정기 노선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관광 성수기에는 동남아, 일본, 중국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부정기 전세기도 추가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밀려드는 중국 관광객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경쟁 지방공항들의 신장세가 무안공항을 압도하고 있는 상태. 한국 노선 확대도 중요하지만 단체 여행에서 개별 여행으로 전환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인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무안공항의 올해 목표치 20만 명 달성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양현숙입니다. 현직 공무원이 농민을 상대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여 감사위원회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공무원이 존재하지도 않는 보조금을 꾸며 자부담을 챙긴 것입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업기술원 직원인 40살 허모 씨는 지난해 농민에게 감귤하우스 시설 지원비를 받게 해주겠다며 자부담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농민만 5명, 사기 금액도 1억 원에 이릅니다. 허 씨는 존재하지 않는 보조금 지원 사업을 거짓으로 꾸며 지인들에게 속인 뒤 돈을 가로챘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말 이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덮어두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시스템이 없이 그냥 농가하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면서 이런 사업이 있다.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것 같아요. 허 씨는 보조 사업과 관련이 없는 교육 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허 씨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이어서 의심 없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사실이 그냥 전화 와서 온 거고 그 순간에 전화를 하고 나도 다 욕심 풍일, 자기 욕심 풍일이 해던 거다 그런 거예요. 경찰은 허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공무원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제주시 추자면에 있는 82살 윤모 씨의 가정집에서 불이 나 내부 35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가정용 LP 가스가 누출되면서 인근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귀포시 대포동의 한 임야에서 불이 나 삼나무 80그루와 야초지 9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변에서 건초를 태웠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하늘은 쾌청하지만 쌀쌀함이 감도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큰 일교차에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북서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이 건조함을 달래줄 반가운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낮부터 비가 시작돼 20에서 60mm가량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출근길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현재 기온 1도에서 6도로 동네별 기온차가 조금 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4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도에서 4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도 어제 아침만큼 쌀쌀한데요. 낮에는 10도를 웃돌면서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기온 2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산간에는 영상의 기온을 회복한 모습이지만 대기가 건조한 만큼 등산객들은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섬 지역의 현재 기온 4도 내외, 낮 기온은 13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바다의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맑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 낮부터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4.3 사업소는 4.3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서울대 법의학연구소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유해는 유전자 감식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325구 가운데 신원 확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유해 20여 구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1년까지 발굴된 유해 396구와 유가족 664명에 대해 개인 식별 방법으로 DNA 검사를 벌여 유해 71구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가금류 부분 반입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8일 경북 경주시 산란계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검토해오던 경상북도산 가금류 부분 반입 조치를 이달 말까지로 잠정 보류했습니다. 제주도는 중간 크기의 닭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치킨용 닭은 수급 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이동 제한이 해제된 시도 가운데 반입 가능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동신무견회에서 마련하는 5번째 작품전이 오늘부터 15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려 회원 17명의 서예 작품을 선보입니다.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다음 달 19일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미술작가 조문자 초대전시회 영원을 향한 내적 풍경을 마련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5월 25일까지 김은기와 남성희, 차규선 화가의 봄과 꽃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꽃피는 봄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제주 여성의 삶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을 선보이는 개관 4주년 기념특별전 어들의 감수광을 28일까지 마련합니다. 제주 출신 소설가 현길원의 소설집 누구나 그 섬에 갈 수 없을까가 도서출판 물레에서 나왔습니다. 이 소설집에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섬과 바다, 고향을 향한 마음을 그려낸 작품 6편이 실려 있습니다. 민요패 소리왓에서는 15일부터 5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제1기 생생오감 국악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초등학생 15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제주영상위원회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미디어센터 연계사업으로 제주바당에 빠진 미디어 무료 강좌를 마련하고 14일까지 도내 중고등학생 2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제주시 광양 8길에 있는 UNI에서는 게스트하우스 청소요원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2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53국에 5648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 정보 정유진입니다.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은 어제 제8대 총장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대학교를 지방대학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중심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허 총장은 이를 위해 도약과 혁신, 통합 의지를 반영해 대학발전기금 1,500억 원 조성과 교육대학 아라캠퍼스 이전 등 123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유입 인구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유입 인구에서 유출 인구를 뺀 순유입 인구는 1,6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제주의 연간 순유입 인구는 지난 2011년 2,300명에서 지난해 7,800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서귀포시 인구가 1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서귀포시 지역 인구는 15만 9,590명으로 매달 300명 가까이 늘고 있어 올 상반기 안에 16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는 영어 교육도시와 혁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귀농 귀촌에 따른 인구 유입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귀포시는 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축산사업장에 대한 악취 저감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양돈장 밀집 지역인 대정읍 5개 마을, 양돈장 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축사 환경과 가축 분뇨 처리 실태와 기록 사항을 중점 점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는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덕면, 서광, 독리 등 3개 마을을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비 4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이달 말까지 선정된 마을별로 체험장 조성 등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제출받은 뒤 추진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